안녕하십니까? 65세 현역 내분비 전문의 박성기입니다. 40년 가까이 당뇨병 환자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현재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이 당뇨 전단계에 해당합니다. 이는 무려 1,000만 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까지 합치면 1,5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3명 중 1명꼴이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뭘 먹어야 하나요? 혈당 때문에 밥 먹기가 무서워요. 제가 40년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그냥 혈당만 안 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치료 음식들입니다. 내분비학 관점에서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는 음식들만 엄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일 귀가 따갑도록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약으로는 근본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밝히며 식습관 개선이 가장 기본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깻잎 이런 것들 말이죠. 먼저 탄수화물 함량을 보겠습니다. 시금치 한 접시 100g에는 탄수화물이 겨우 1.4g밖에 없습니다. 이는 밥 한 숟가락의 20분의 1 수준이죠. 그럼 영양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녹색 잎채소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의학용어로 게스트릭 엠프티잉을 늦춘다고 하죠. 쉽게 말해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들 아시나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성분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당뇨병의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고혈당이 눈의 혈관을 망가뜨려서 실명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망막을 보호하는 천연 선글라스 역할을 합니다. 제가 치료한 63세 김할머님 이야기를 해드리고,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공복혈당 205에 당화혈색소 8.3이었습니다. 정상이 100 이하, 6.5% 이하니까 꽤 높은 수치죠. 할머니, 약만으론 한계가 있어요. 음식부터 바꿔봅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매일 아침 시금치 된장국 한 그릇이었습니다. 3개월 후 검사에서 공복혈당 138mgdl, 당화혈색소 7.1%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음식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할머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매일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금치 요리법에는 시금치 된장국이 가장 기본이고 시금치 나물의 들기름과 마늘로 무치면 비타민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시금치 스무디는 사과 반 개와 함께 갈면 단맛이 나면서 식이섬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케일 활용법을 말씀드리자면 케일은 너무 써요 하시는 분들 케일칩으로 만들어 보세요. 올리브오일 살짝 발라서 오븐에 구우면 바삭한 간식이 됩니다. 케일 샐러드는 레몬즙에 30분 절이면 부드러워져요. 상추와 깻잎은 쌈채소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상추 겉절이나 깻잎찜도 훌륭합니다. 상추는 된장에 찍어 드시면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더해져요. 청경채 볶음은 중국식으로 마늘과 함께 볶으면 고소하고 어린 배추잎은 샐러드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은 녹색 채소의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이 많이 함유되어 혈당 마법사인 귀리, 특히 귀리가루와 오트밀입니다. 선생님,
귀리는 너무 생소해요. 어떻게 먹는 건가요? 요즘은 귀리가루로 쉽게 드실 수 있어요. 귀리 안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가 있는데 이게 소장에서 점성이 높은 게를 형성합니다. 게리요? 젤리 같은 건가요? 비슷해요. 이 겔이 포도당과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미국 FDA에서도 하루 3g의 베타글루칸이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공식 인정했어요. 이는 귀리가루 80g 정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당뇨 잡는 귀신 오트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트밀은 귀리를 가공한 것으로 당뇨 환자에게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첫째, 당지수가 55로 중간 수준이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둘째, 단백질 함량이 13%로 다른 곡물보다 높아서 근육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내분비 전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GLP-1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GLP-1은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인크레틴 호르몬입니다. 최근 당뇨약으로 인기인 오젬픽, 마운자로와 같은 원리죠. 핀란드에서 실시된 대규모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1200명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6개월간 추적한 결과 매일 귀리 80g을 섭취한 그룹은 당화 혈색소가 0.8% 감소했습니다. 0.8%가 많은 건가요? 당뇨약 메트포민 500mg과 비슷한 효과예요. 음식으로 약만큼의 효과를 본 거죠. 55세 남자 환자분 사례입니다. 선생님, 아침에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아침마다 드시던 빵은 혈당이 확 올라가고요. 그래서 저는 오트밀 아침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트밀 30g에 물 200ml로 시작해서 점차 50g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10개와 블루베리 한 줌을 추가했죠. 8주 후 아침 공복 혈당이 180에서 140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트밀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귀리가루와 오트밀 활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리가루 팬케이크인데요. 귀리가루 50g에 달걀 1개, 무지방 우유 100ml를 섞어서 팬케이크로 구우면 됩니다. 시럽 대신 베리류를 올리세요. 오트밀 죽은 오트밀 반 컵에 물 또는 아몬드 우유 1컵을 넣고 5분간 끓입니다. 여기에 계피가루를 넣으면 혈당 조절 효과가 더 좋아져요. 여러분 혹시 오나오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밤새 오트밀을 아몬드유나 우유, 요거트 등에 불려서 아침에 먹는 것입니다. 오트밀을 우유에 하룻밤 불려두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아침에 견과류와 과일을 추가하면 완벽한 식사가 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가운 요거트 대신 아몬드 우유에 불려서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귀리가루 스무디는 귀리가루 2스푼을 단백질 쉐이크에 넣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처음에는 소화불량이나 복부팽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는 장내 미생물총이 적응하는 과정이니까 2-3주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지키는 오메가3 보급소 등푸른 생선입니다. 선생님, 생선이 당뇨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인보다 심장병 위험이 2에서 4배, 뇌졸중 위험이 3에서 5배 높아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68%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합니다. 그럼 혈당만 조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겨야 합니다. 고혈당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때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지방산이 구세주 역할을 하죠. EPA인 에이코사펜타엔산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고
DHA인 도코사헥사엔산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막습니다. 어려운 말이 많네요. 쉽게 말하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피를 맑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고등어는 100g당 오메가3가 2.3g으로 최고 수준이고 정어리는 100g당 1.5g입니다. 고등어가 제일 좋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요. 연어도 좋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어는 100g당 오메가3가 1.5g으로 우수하지만 양식 연어의 경우 수은이나 다이옥신 같은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어는 주 1회 100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부나 수유부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혈관 질환 대표 연구소인 일본의 젤리스 연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18,645명을 대상으로 EPA 1.8g을 5년간 투여한 결과 주요 심혈관 사건이 19% 감소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는 22% 감소 효과를 보였어요. EPA 1.8g이면 생선으로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고등어 80g 정도면 됩니다. 한 토막이면 충분해요. 이번에는 68세 여자 환자분의 놀라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당뇨병력 15년에 협심증까지 있으셨어요. 중성지방 350이었어요. 정상은 150 이하지요. HDL 콜레스테롤 32로 정상은 40 이상보다 낮아서 위험한 상태였죠. 선생님,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라며 걱정하셔서 생선을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주 3회 고등어 구이를 드시게 했더니 6개월 후 중성지방 180으로 48% 감소, HDL 콜레스테롤 45로 40% 증가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생선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생선 요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하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구이는 오메가3 보존율이 85에서 90%로 최고예요. 껍질째 구우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찜은 보존율 80에서 85%입니다. 마늘, 생강 넣고 찌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요. 조림은 보존율 70에서 75%입니다. 토마토 넣고 조리면 라이코펜의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요. 튀김은 보존율 40에서 50%로 비추천입니다. 아, 그럼 생선가스는 안 되는군요. 맞아요. 마트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요즘은 손질이 잘 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 편하게 고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같은 중소형 어류를 우선 선택하시고 연어는 주 1회만 소량 드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의 혈당 조절 마법사 역할을 합니다.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강낭콩 같은 것들이에요. 콩도 탄수화물 아닌가요? 혈당 올리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당지수를 비교해보면 흰쌀은 84점, 식빵은 95점으로 매우 빠르지만 렌틸콩은 25점, 검은콩은 30점으로 매우 느립니다. 숫자가 낮은 게 좋은 거죠? 정확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콩은 혈당을 13만 올립니다. 콩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뭔가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는 전분이에요. 대장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단쇄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종의 천연 프로바이오틱스 역할을 하는 거죠. 단백질은 고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콩류의 단백질도 만만치 않습니다. 콩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소화율 교정 아미노산 점수가 0.7에서 0.8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의 80% 수준이에요. 게다가 콩류에는 이소플라본, 사포닌 같은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 항염,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72세 남자 환자분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만성 콩팥병 3단계로 단백질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고기를 많이 못 먹는다니까 뭘 먹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식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제안했습니다. 아침은 검은 콩 넣은 밥, 점심은 렌틸콩 스프, 저녁은 두부 요리. 3개월 후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 개선은 물론 근육량도 유지되었습니다. 콩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나요? 라고 놀라셨어요. 콩 요리는 너무 번거로워요. 간단한 방법들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은 콩밥은 밥 지을 때 검은 콩 넣으면 됩니다. 안토시아닌 덕분에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렌틸콩 스프는 양파, 당근과 함께 20분만 끓이면 완성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두부는 콩 요리 귀찮으면 두부로 간편하게. 두부도 콩이니까 같은 효과죠? 맞습니다. 무가당 두유로 간식 대신 드세요. 설탕 들어간 건 안 되겠네요. 정확해요. 콩은 딱딱해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하룻밤 미리 불리고 압력솥을 활용하고 충분히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콩을 불릴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올리고당을 조금 넣으면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작지만 강한 인슐린 감작제입니다. 견과류는 기름기가 많아서 살찔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름입니다. 견과류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런 지방들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가게 만들어요. 특히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인슐린 신호 전달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그래도 칼로리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오히려 전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요.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시면 다음 식사 때 자연스럽게 덜 드시게 됩니다. 이를 포만감 효과라고 하죠. 그럼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루 한 줌 약 20에서 30g만 드세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다로 체중 증가에 역효과가 있어요. 한 줌이 얼마나 되나요? 대략 아몬드 20개, 호두 10개 정도입니다. 58세 여자 환자분의 흥미로운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오후 3시만 되면 졸리고 단 것이 당겨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어요. 식후 2시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죠? 할머니, 오후 간식을 아몬드 15개로 바꿔보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주 후부터 오후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단 것이 덜 당겨요. 3개월 후에는 식후 2시간 혈당이 150 이하로 안정되었습니다. 호두는 오메가3인 ALA를 2.5g 함유해서 뇌 건강에도 좋아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탁월합니다. 땅콩은 사실 콩과식물이지만 단백질이 많고 가격이 저렴해요.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풍부해서 갑상선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하나요? 다양하게 섞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견과류 믹스로 드시면 각각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소금 친 견과류는 어떤가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혈압 상승과 부종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허니버터 아몬드는요? 설탕 코팅된 견과류는요? 모두 피하세요. 좋은 견과류에 나쁜 설탕을 코팅한 거예요. 무염, 무가당 견과류만 드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냥 씹어 먹기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아침 시리얼에 뿌려서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보강하고 그릭 요거트에 넣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견과류의 환상 조합을 만들고 샐러드 토핑으로 씹는 맛과 영양을 모두 업그레이드하고
차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며 좋은 지방의 만남을 즐기세요. 견과류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산패를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는 필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색 잎채소는 루테인, 제아잔틴으로 망막을 보호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귀리가루와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으로 GLP-1 호르몬을 촉진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셋째, 등푸른 생선은 EPA, DHA로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지킵니다. 단, 연어는 주 1회만 소량 드세요. 넷째, 콩류는 저항성 전분으로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다섯째, 견과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정말 음식만으로도 당뇨가 좋아질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 경험이 아니라 국제 내분비학회들에서 인정하는 근거 중심 의학입니다. 핀란드 연구에서는 귀리 섭취로 당화 혈색소가 0.8% 감소했고, 일본 젤리스 연구에서는 오메가3로 심혈관 사건이 19% 감소했으며,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는 견과류 섭취로 당뇨 발생 위험이 27% 감소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천천히 하나씩 바꿔가세요. 1주차는 아침에 시금치나 케일 요리를 추가하고, 2주차는 아침 식사를 오트밀로 바꿔보고, 3주차는 고등어 구이를 주 2회 도전하고, 4주차는 간식을 견과류 한 줌으로 교체하고, 5주차는 렌틸콩 스프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천천히 바꾸면 부담이 없겠네요. 4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식습관 개선이 동반되어야 진정한 당뇨 관리가 가능해요. 내분비학적으로 보면 인슐린 저항성은 생활습관의 산물이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먹으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식습관이 개선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당뇨 전 단계인데 지금부터 해도 되나요? 당연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내분비학적으로 췌장 베타 세포 기능이 아직 50% 이상 남아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 후기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에 절대 피해야 할 음식 7가지를 내분비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만 피해도 혈당이 확 안정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준비해 놨어요.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음식 선택으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65세인 제가 아직도 현역으로 뛸 수 있는 것도 이런 식습관 덕분입니다. 여러분의 혈당 관리 여정을 내분비 전문의로서 그리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